여러분, 광고 하나는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던 추억의 라면과 스낵 등을 제조하던 식품 회사를 아시나요? 198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펜더표를 모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1984년에 온갖 루머와 함께 갑자기 튀어나와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세상에 내놓으며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까지 합세시켜 1987년까지 앞뒤 안 보고 달려나갔던 회사입니다. 게다가 프로야구단까지 창단했었죠. 그러다가 한순간 깜짝 사라진 회사인 청보식품과 설립자 김정우의 실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봅니다. 이 회사의 근본을 알려면 모기업인 풍안방직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풍안방직은 일제강점기 때 김영기가 설립한 내외흥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양 출신인 김영기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기계 판매였는데 광복 후 운 좋게 일본의 방직 관련 적산기업을 불화받은 것을 계기로 방직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52년 현 대전광역시에서 풍안방직을 설립합니다. 해방 전 일본인이 소유하던 기업이나 개인재산을 해방 후 정부에서 접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산기업 또는 적산가옥 등으로 불렀습니다. 정부가 소유하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는데 풍안방직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현 SK그룹의 모태가 된 선경직물 역시 적산기업 부지를 양도받아 출발했습니다. 이때 통상 불화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선경직물과 마찬가지로 고속성장을 질주하여 1960년대에는 삼성그룹 산하 제1모직에 버금갈 정도로 방직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풍안방직을 모체로 풍안발효, 내외기업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970년대에 휘청거리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부도를 냈고 결국 80년대 외환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본업이 망한 와중에도 김영기 사장 본인이 부동산 사업으로 번 돈이 많았기 때문인지 풍안방직 자체가 매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창업주 김영기의 아들 김정우가 경영을 맡으면서 1980년대 들어 식품사업에 뛰어드는데 이것이 청보식품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보식품은 스타트하자마자 공격적으로 타 회사 출신의 관련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업계에서 잘 나가던 삼양식품의 전직 간부 출신은 물론 직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한 겁니다. 나아가 마침 농심그룹 계열 전속 광고 모델이었던 유명 코미디언 이주일이 막 계약이 끝나자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1980년대 초 이주일은 농심 라면뿐만 아니라 크레오파트라와 같은 농심의 과자 광고에도 나오는 등 농심의 광고에 단골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주일은 농심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거부하려고 했지만 하도 청보가 닥달하다 보니 결국 청보에 합세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김수철과 함께 광고를 찍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생식품 회사가 창업하자마자 유재석 같은 인물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셈이었지요. 그렇게 초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런칭한 지 4개월 만에 업계 점유율 5%를 잠깐 찍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보의 광고 행태 때문인지 당시에 라면 사업에 뛰어드는 신생회사들이 잘 나가는 개그맨들을 광고 모델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팔도는 심영래를, 빙그레는 김병조를 광고 모델로 썼던 겁니다. 청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영라면이 있었고 이외에 곱빼기라면, 진곱빼기 후에 오뚜기 진라면, 모모라면, 홈라면, 열라면, 쌀라면, 크로렐라면, 우짜짜, 스파게티, 청보육개장, 아줌마, 알짜배기, 4번 타자, 청보 김치면 후에 오뚜기 김치라면, 두레참, 오무오첨라면, 콩비지라면, 747라면, 물텀벙 후에 오뚜기 오동통면, 라면박사, 청보 비빔면 등 많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광고를 해댔고 타사 라면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지만 문제는 라면 맛에 있었습니다. 대중의 입맛을 끌어당길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최신식 생산 설비도 아닌데다가 기술 역시 뒤처졌던 것은 물론 연구개발의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청보에서 내놓는 라면 맛의 평은 지금으로 치자면 악플로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대표격인 영라면 예를 들면 면은 푹 익혔음에도 쫄깃하지 않은 설익은 듯한 식감의 국물 맛도 영 싱거워서 간이 맞지 않는다는 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에게는 포장한 튀긴 밀가루 덩어리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단순히 맛이 안 좋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장 기술도 형편없어서 청보라면은 봉지 밑 부분이 잘 빠지기로 악명이 높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보라면은 군납 라면으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배고프고 고달팠던 군인들조차도 라면을 잠밥통으로 직행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라면인 영라면과 곱빼기라면은 많은 양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처음에는 날개 돋친 듯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광고료에다 돈을 쏟아 붓는다 한들 가장 중요한 맛이 없었으니
점유율이 오래 유지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가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로 여러 가지 라면 개발에 몰두하면서 이중 747 라면 등 몇 개는 맛이 있다고 평가받기는 했지만 이미 실망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지요. 사실 대부분의 라면 회사에서는 라면 하나 개발할 때마다 의도한 맛, 생산성, 원가 등 많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면발 역시 마찬가지로 면을 반죽해서 튀긴 뒤 생으로 맛보고 끓여서 맛보는 2회의 실험을 한 뒤 수정하고 버리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가장 적당히 쫄깃한 면발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개발합니다. 반면에 청보라면은 그냥 반죽해서 끓인 뒤 맛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판매한 탓에 면발도 엉망지경에 이른 거지요. 이런 행태는 청보식품이 라면 회사를 차린 이유가 애시당초 라면 자체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관적으로 라면이 손쉬운 사업 아이템으로 보였기에 라면 사업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단순무식한 이유로 라면 회사를 차린 거였던 거죠. 그러니 식품 개발이나 연구에 열정을 쏟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외면당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맵게만 만든 열라면은 그 매운 맛 덕분에 다른 맛이 가려져서 다른 청보라면에 비해 잘 팔린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청보식품이 망한 후 라면 공장을 오뚜기에서 인수받았을 때 오뚜기 측에서는 청보식품이 이런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라면 회사보다 훨씬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청보식품에서 개발만 하고 판매되지 못했던 라면 박사라는 제품은 오뚜기로 넘어간 뒤에 상당히 맛있는 라면으로 환골탈태하기도 했습니다. 청보식품은 출발한 뒤 얼마 되지 않은 1985년에 한국 프로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해서 청보핀토스를 창단하였습니다. 청보식품의 모 회사는 풍안방직으로 방직과 의류가 주력 사업이었던 업체였는데 구단명인 핀토스가 풍안의 청바지 브랜드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풍안방직 전속 모델인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 최재성을 청보식품의 광고 모델로 투입시키기도 했지요. 청보핀토스 야구단에 대해 김정우 사장은 고교 후배인 산미그룹 김현철 회장을 돕기 위해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보핀토스는 산미의 70억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야구단을 인수하였습니다. 청보핀토스는 후에 태평양이 인수하여 태평양 돌핀스로 재창단됩니다. 태평양은 부채 70억 원 중 50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야구단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현대에 240억 원을 받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청보핀토스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단 운영한다고 청보핀토스의 홈경기 때마다 자사의 라면, 컵라면을 관중들에게 배포했는데 주로 4강 용기면의 원조인 팔도 도시락의 아류작인 4번 타자였습니다. 나름 야구단 이미지에 맞게 제품명도 4번 타자로 기획한 듯 했으나 애초에 봉지면부터 맛이 그 모양인데 그 허접한 기술력으로 만든 용기면이 맛있을 리가 없었지요. 산미 슈퍼스타즈 시절보다도 나아질 것 없는 팀 성적의 라면까지 맛이 없다 보니 경기가 끝나면 도원야구장은 포장도 안 뜯은 라면들이 관중석 바닥에 엄청나게 굴러다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청보식품이 전두환 정권 당시 워낙 갑자기 튀어나온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온갖 루머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룹의 모체인 풍안방직 자체가 좀비 상태의 기업이었고 사장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연명해 나가는 기업이라 해도 무방했던지라 이 상황에서 계열사를 낸 것을 두고 루머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상황이었기는 했지요. 풍안방직이 당시 유명무실한 회사였고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연명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군납업체로 선정돼 대량의 라면 납품권을 손에 쥐게 되면서 당시 영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기업 아니냐는 이야기서부터 풍안방직 회장이 이순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통일교 소유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주식을 잠깐 보유한 적이 있어서 대우그룹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돌았지요. 그렇게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식품회사이고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는 해에 도산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두환 부인 이순자 회사가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었던 겁니다. 청보식품이 오뚜기에 매각된 뒤 모기업은 풍안산업으로 바뀌고 신라종합개발에 인수되어 이름만 유지하다가 2004년 법정관리를 졸업했으나 1년 뒤인 2005년에는 풍안방직 최후의 회장이었던 김정우 회장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대에서 풍안방직 그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부자가 3대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면서 깊이 새겨두어야 할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면이라는 제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과 연구개발이 없다면 만사휴이라는 측면입니다. 성공을 향한 여러분의 투지에 응원을 보내며 부귀한 삶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부자속으로였습니다.